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선입니다. 논술 천재 31강 구조적 사고 연습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상위 1%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고, 이런 개념적 사고나 구조적 사고들을 여러분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 뭐 판단을 한다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 나는 이런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했을까?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 어떤 이유 근거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를 의식적으로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교재 334쪽입니다. 334쪽 부분이고요. 연습 문제 27번이네요. 교재에 들어있는 연습 문제는 가급적이면 꼭 직접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으면서 정리정돈을 조금 해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간략하게 조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지금 다 비어있죠. 빈칸을 채워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나가 들어가겠죠.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내가 들어가겠죠. 그죠? 시험을 보는 나 혹은 판단의 주체인 나가 들어갑니다. 판단의 주체인 나가 들어갈 것이고, 이 내가 어떤 폭력이라는 대상을 필요하다. 제가 일부러 대상과 판단은 넣어봤어요. 폭력은 필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왜 넣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폭력과 관련된 어떤 논술 주제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유 근거가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생각과 사고와는 조금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를 한번 구성해 보라는 뜻에서 폭력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논리를 한번 구성해 보라는 의도로 넣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논리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살인자도 너 왜 죽였어 하면 다 이유 근거를 댑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이해요. 이유 근거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인간은 어떤 변명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나라는 어떤 사고의 주체가 폭력이라는 대상을 필요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 구조를 한번 짜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 안정이라는 걸 넣어봤어요. 꼭 사회 안정을 안 넣어도 괜찮아요. 사회 안정을 안 넣어도 괜찮고, 어찌됐건 뭐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어떤 것으로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보라는 뜻입니다. 뭐 정의를 잡아도 되고 법적인 측면을 잡아도 되고 취향을 잡아도 뭐 어떤 걸 넣든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넣어보시고 넣고 논리를 한번 구성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요.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폭력을 보면 개인과 개인의 어떤 충돌과 갈등이 극렬하게 벌어졌을 때, 뭐 지속적으로 벌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 관계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막 폭력적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요, 그 관계가 안정돼요? 사회도 혼란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어떤 관계가 서로 안 좋으면 그게 극단적인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폭력이잖아요. 그죠? 한번 확 싸우고 나면 친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을 극화시켜서 어떤 잠재되어 있는 갈등의 요소를 줄임으로써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근원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이상하지만 그런 논리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중고등학교 때 막 싸우면서 서로 친해지지 않아요? 그 적당하게 이게 지내고 나면 이 싸웠던 것들이 하나의 추억이 되잖아요. 자,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개인과 개인의 충돌이 개인의 어떤 욕구나 욕망들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어떤 사회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갈등을
극단적인 표출로 인해서 오히려 단기적인 안정을 도모해 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개인과 국가의 관계. 예를 들어서 개인이 뭔가 부도덕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규칙, 규범, 질서를 해치는 개인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개인을 통제해야죠. 그죠? 그 정당한 방법 중에는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리력을 사용하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반대로 개인의 국가가 뭔가 잘못된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일으켜서 국가를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 그게 어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가 안정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폭력을 오히려 감추고 오히려 은폐시키고 감추어진 폭력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충돌하면 와, 어마어마한 어떤 갈등이 되죠.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충돌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마어마한 진보 발전을 이룹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언제 성장을 하죠? 바로 히틀러 때 성장을 합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하나요? 국가적으로 전쟁, 군수용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을 몰아주죠. 그러면서 급격히 이제 과학기술을 팍 발전시키면서 이런 중공업 분야에 거의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자동차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이유가 히틀러의 기여죠.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포로들이 많이 잡히잖아요. 전쟁 포로들이 많이 잡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로들을 대상으로 의료 실험을 많이 해요. 일본 애들은 731 부대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누구죠? 독일도 이런 의료 실험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요, 어떤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요.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의학이 발전해서 뭔가 전쟁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 과정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발전, 진보 혹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측면이고 어떤 국가가 부도덕한 국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이 인도적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유엔이 인도적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독재 국가의 국민들을 막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미국이나 영국이 인도적 개입을 통해서 무력 충돌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프가니스탄의 뭐 내전에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발트 삼국에 해당되는 그 뭐죠? 발칸반도의 뭐 학살 현장에 개입을 한다거나, 물론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은 안 했지만 그런 경우에 국가와 국가 간의 개입, 즉 부도덕한 국가가 있을 때 그 국가의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전 지구적인 안정을 위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라든지 어떤 강대국이 다른 국가의 어떤 개입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떤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내 주장이 맞는 건 없어요. 내 주장이 반대되는 어떤 주장 또한 타당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를 구성할 때 내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 혹은 반대하는 근거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특히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글을 구성한다. 제가 이렇게 수직 수평적 근거를 논할 때 주로 어떤 게 있다라고 했죠? 심화, 반박, 재반박, 열거,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논리적 사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폭력은 필요하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서, 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하는 데서 폭력이 필요하냐면 이런 이유로 계속 심화를 시키는 거죠. 반박, 재반박. 그럼 국가 측면에서 한번 반박, 재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까요? 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조금 버벅이네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해서 국제사회를 더욱더 불안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국가의 경우, 혹은 시민들을 억누르는 독재 국가의 경우, 그 독재 국가의 정권을 해체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폭력적 행위가 항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폭력국가 혹은 독재국가, 문제가 되는 국가를 해체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폭력 사용은 필요하다. 대략 이런 논리도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박, 재반박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거 형태로 가면, 개인과 국가 사이의 어떤 폭력의 문제를 열거 형태로 가면,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부당한 국가에 저항함으로써, 폭력을 통해서 국가에 저항함으로써 혁명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둘째, 국가가 부도덕한 개인을 폭력적으로 억압함으로써,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을 억압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즉,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어떤 바람직한 길이라면 폭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폭력 사용은 필요하다. 이런 형태로 첫째, 둘째로도 갈 수 있겠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쓴 것처럼 개인과 개인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면서 쓰는 거, 첫째, 둘째, 열거 형태로 쓰는 거, 반박, 재반박 형태로 쓰는 거. 그래서 이 논리 구조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만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건 구조가 조금 모양을 다르게 한 거지만 사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요거는 순서를 이제 주체를 조금 빼버렸고요. 대상,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어떤 실천 주장.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나온 거랑 약간 다르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지구의 기온은 매년 0.02도씩 오르고 있다. 문제다? 아니다. 두 개 가치 판단. 이건 사실 판단이고요. 이런 사실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과 실천 주장을 한번 구성해 보라는 뜻입니다. 기준도 경제와 생존이라는 기준을 넣어줬어요. 마찬가지로 경제와 관련된 어떤 걸 찾으면 되고, 생존과 관련된 어떤 수직 수평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자, 지구 기온이 0.02도씩 오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다라고 판단할게요. 문제다. 왜 문제냐? 0.02도씩 오르면, 야, 지금도 더운데 여름에 얼마나 덥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기력해진다. 이 더위로 인해서 어때요? 에어컨 계속 돌려야 되잖아. 비용이 점점 증가할 거야. 그죠? 그런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 위에 거를 한번 해봅시다.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이렇게 문제긴 하지만 보호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기온이 상승하면 지구상에 식물이 점점 많이 자랄 거고, 장기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난방비라든지 각종 에너지에 대한 어떤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도 뭔가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당장의 어떤 기온이 올라가서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꼭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해서 꼭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보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다라고 해서 그 사람마다 생각은 다 문제지만 요거는 나중에 해도 돼. 다른 게 더 심각한 문제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환경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문제면 무조건 보호해야 돼. 문제가 아니면 보호하지 않아도 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이 사이에는 논리적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논의되는 어떤 판단과 판단 사이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다고. 이 빈 공간을 메꾸는 것이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니다 한번 볼까요? 문제가 아니다. 0.02도씩 올라서 별 문제가 아니다. 0.02도씩 오르면 날도 따뜻해지고 뭐가 문제냐? 별로 문제 아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매년 0.02도씩 오르면 한 10년만 지나도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그럴 경우에 지구 생태계가 너무 크게 변할 것이고 우리의 환경 또한 많이 변할 거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논리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구성하는 건 딱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어떤 식의 논리든 자꾸 구성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이게 여기에 있는 칸을 다 채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근거를 다 채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실천 주장을 자기 스스로 구성해보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논리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생존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생존의 측면에서 0.02도씩 오르고 있다. 이거 심각해. 사람들이 여기 적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인간은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를 너무 심각해 볼 필요는 없어. 따라서 보호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생존의 문제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어떤 생존과 인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서 지구 기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해.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요 사이도 따질 수 있습니다. 0.02도씩 오르고 있다. 이 사실이 어디에서 근거했냐? 지구 전체 평균 기온에 근거했는지 아니면 이 평균 기온을 구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도 0.02도씩 오른다 안 오른다 또 따질 수 있죠. 그죠?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과 실천 주장 사이에는 논리적 갭이 있고 이 논리적 갭을 제시문들이 어떻게 메꾸고 있는지를 찾는 게 독해고요. 이 논리적 갭을 내 스스로 메꾸어 주는 게 자신의 견해를 쓰는 글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한 사실 판단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고 실천 주장이 있으면 이 판단과 판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논리적 공백이 있는데 그 논리적 빈틈을 메꾸어 주는 것이 어때요? 글쓰기입니다. 논리적 빈틈을 학생이 얼마나 잘 메꿀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게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사고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문제 27은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형태를 구성하더라도 내가 납득되면 타당한 논리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구조화 연습 문제 27번이었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차분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술천재 31강 구조적 사고 연습 설명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